맹자는 논어와는 조금 틀립니다. 논어는 일종의 숭늉맛이라고 그러면은 맹자는 냉수 맛인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고, 논어에 있는 말은 누구에게도 언제라도 적용이 되는 말인데, 그에 비해서 맹자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에게 국한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치밀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논어하고 맹자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맹자가 이 경에 들어간 것이 주자 이후에 거의 확정이 됐고, 그전엔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중국의 여러 사상가들이 배타적인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맹자 집주 서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 아시니까 소개 안 하겠습니다. 사기 열전왈. 사기는 사마천이 지었죠. 사마천이 지은 기전체의 사서입니다. 사기는 사마천이 지은 기전체의 글인데,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중심의 서술 방법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본기에서 나온 말인데, 본기는 천자를 본기에 넣습니다. 천자는 본기에 넣고 제후는 세가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세가가 있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은 그 특장점을 모아서 열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민열전, 이렇게 뛰어난 그 학문에 대한 건 학문으로 해서 열전에 넣습니다.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에 기와 여기에 전을 합해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인물 중심이죠. 그에 반해서 자치통감이나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편년체의 시조는 서경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전체의 시조는요, 사마천의 사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편년체의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책이 자치통감이거든요. 이 자치통감은 사마광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과 사마광을 들어서 양사마라고 합니다. 양사마. 역사서를 기술하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요거는 날짜 중심이고 요건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하는 기사본말체가 있습니다. 기사본말체는 일의 시작과 끝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연려실 기술이 바로 이 사건 중심으로 소술해 나가는 역사서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여기 지금 사기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여기 맹자 열전이 있습니다. 맹자만 있지 않고 여기 사마천의 사기에는 순경하고 같이 있습니다. 순경, 사마, 여기 맹자 열전인데, 맹자의 기록은 얼마 안 되고 추연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거기 열전에 있는 부분을 인용해 오는 겁니다. 맹가는 수업 자사지 문인하여. 맹가는 자사의 문인에게에서, 그럼 지는 이것은 자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말 토씨는 의를 붙입니다. 자사의 문인에게 학업을 받아서 수업하였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맹가는 추인냐니 추나라 사람이다. 그 사이에 소주가 있지요. 이 번역본 있는 분은 없으실 거고 이 영인본을 보시면은 거기 맹자는 노 공족 맹손지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나라 공족, 노나라 왕족인 춘추시대 때는 제후 왕족은 공족이라고 하고 왕족은 바로 천자의 일족을 왕족이라고 합니다. 노나라 왕족인 맹손씨의 후세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한서 주에는 자는 자거라고 하였고 일설에 자는 자여라고 하였다 이랬는데 이 맹자의 자는 딱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또 한서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지 그전에는 자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냐니 할 때 이 추자는 사서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말마 옆에 쓰기도 하는데 노나라 부용국인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요 같이 저기 같지요. 땅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부영국인 주나라 사람이다 이 소리는. 맹가는 추땅 사람이니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하여 요것도 자사는 공자, 손자, 급을 얘기를 하는데 공급 자가 자사지요.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에 자자를 자에다 붙인 것은 이것은 대부이거나 제후의 아들이거나 학문이 높은 사람에게 존칭으로 자자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에서 자로라든가 자하라든가 자유라들 때 아들 자자는 그 높여서 존칭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요것도 여러 설이 많습니다. 직접 자사에게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청자에 나와 있고 이 자사의 문인에게 자사의 제자에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연대가 확실치 않아요. 자사의 연대나 맹자의 연대가. 그리고 사제지간이요. 심하게는 나이가 6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60 이상. 그러니까 자사가 늙었을 때 맹자가 어렸다. 그렇다고 제자 안 되라는 법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자,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정자가 도를 전했죠. 나머지는 다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둔한 정자가 도를 전했듯이 자사의 제자의 맹자가 가장 어렸는데 도를 전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뭐냐면요, 맹자가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 맹자 7편 안에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승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자 같은 경우는 연평 이통에게 학문을 받았는데요. 연평 선생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나종원이라든가 양시라든가 이런 사람 제쳐놓습니다. 바로 정자로 이었습니다. 바로 정자로 이어요. 그러니까 정자 제자가 자기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는 이것을 선생님에게 들었다라고 해서 연평 선생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맹자 7편 안에서 맹자가 자기 선생에 대해서 거론한 거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논리를 얘기를 한 건 있어요. 정자의 얘기를 한 것은 있고
매번 뭐 공자에 연결하길 좋아하는 맹자지만은 자사의 학론이나 정자의 학론을 얘기한 것은 있는데 그 위에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았다는 설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도기통에 이때 이 도라는 것은 유학의 도입니다. 이미 기자는 과거사지요. 유학의 도에 통달하고 난 뒤, 유학의 도에 통달하고 난 뒤에 유사 제선왕한데, 유사라고 할 때 이 유자는 내고장을 떠나면 다 유입니다. 내고장을 떠나면은 유인데, 내고장을 떠나서 벼슬을 하면은 요건 유사입니다. 유사. 여기에 유사는 내고장을 떠나서 다른 나라 임금을 섬겼다의 뜻으로 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거나 내고장을 떠나면 우리가 유학이라고 합니다. 유학. 지금 머무를 유자 유학은 그곳에 머물러서 배웠다는 뜻이지 내고장을 떠나왔다는 뜻은 없는 글자입니다. 그죠? 실제로 더 알맞은 뜻은 유학이라는 이 뜻이 맞고, 우리가 놀러 다닐 때 유람이라고 그러죠. 역시 내고장을 떠났을 때 유자를 씁니다. 유사 제선왕한데, 제나라 선왕을 섬겼는데, 노나라를 떠나서 제나라 선왕을 섬겼는데, 선왕불능용하고 선왕이 등용하지 못하였고, 객경으로 위촉은 했지만은 실제 경으로 임명하진 않았지요. 불능이라는 글자는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등용하지 못하였다. 선왕이 등용하지 못하였고 정량한데, 정량이라고 할 때 양은 옛날 여기가 대량 땅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쓰는데 실제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라는 것은 원래는 진나라에 속한 진나라 땅이죠. 진나라를 6경이 6경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다가 전국시대 초기에 와서는 내성이 여기를 분할 통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씨, 위씨, 그 다음에 한씨, 조씨가 이 진나라를 사분하여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권력이 강했던 게 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백이라고 하는데, 지백이 자기가 아버지 뒤를 잇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요 위사 한 건 조족에게 땅을 떼어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떼어 바치라는데 위사와 한건은 땅을 떼어 바쳤는데 조족이 땅을 주질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서 여기를 치다가 조족이 이 두 사람을 달래서 순망치안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유세를 해가지고 다시 이 지백을 칩니다. 그래서 지백을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셋이 공평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3분을 해버려요. 요것이 바로 위나라가 되고 한나라가 되고 조나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삼진이 바로 중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남만 북쪽 동이 서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체를 놓고 그 외에 사린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 삼진 사람들은 자기를 제외한 제나라는 동입니다. 연나라는 북쪽이고요. 진나라는 서용이고 초나라는 남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황하 유역에 가장 문명이 뛰어났던 나라가 요 세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요 위나라가 가장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 양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나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나라라고 그러기도 해요. 요 위나라가 바로 양인데 현재 그 글씨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 글씨도 그런데 저 글씨가 북이체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글씨입니다. 북이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위나라에서 쓰던 해서체. 그냥 북쪽에 있으니까 아주 강명하게 씁니다. 심차지요. 여기 지금 정양한대 할 때 적은 갈적자고요. 양은 바로 양나라,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로 갔는데 양해왕 불과하고 춘추 시대에는 제후는 모두 다 공후백자남에 속하는데 이 5가지 계급으로 제후들의 계급이 되어 있고 천자만이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춘추에 보면은 그 제후 임금이 잘하지도 못했고 못하지도 못했다라면 제계급대로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백이 이렇게 붙여줘요. 뭐 초자가 요것은 임금이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 임금이 잘했으면은 이자를 붙입니다. 정나라 문공이 이렇게 정문공이라고 이렇게 공을 붙여줘요. 그런데 요 정나라 임금이 잘못했다 그러면 정인이 그래요. 사람 인자 붙입니다. 이것이 춘추 필법인데 전국시대에 오면서 요 위사조적 한 건이 진나라를 분할해서 제후가 되는 것이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전국시대의 시작인데 이 전국시대의 시작, 통감의 시작이 바로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국시대는 바로 춘추하고 80년의 세월이 격해 있어요. 요거를 초에 그래고 연결시켜버리죠. 초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에 오면은 초나라가 필두로 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참람하겠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을 쓰니까 너도 나도 왕을 써서 위나라도 해공이라고 해야 될 거를 해왕이라고 이런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이건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왕이 불과할 때 과자도 역시 등용할 용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양해왕 불과하고로 구절을 떼는 경우가 있고 양해왕 불과소원으로 구절을 띄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불과로 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나라 선왕이 등용하지 못하였고 양나라로 갔는데 양나라 해왕이 등용하지 못하고 소원 즉 맹자가 말한 것이면 이거는 제나라에서 말한 것이나 양나라에서 말한 것이나 이 소리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원은 2가지 경우에 다 있다. 왜냐면은요, 불능용을 똑같은 글자를 쓰기 싫어서 밑에는 불과 그랬죠. 그것도 불능과입니다. 등용하지 못하였다. 이자와 이자를 서로 표현을 바꿔준 거거든요. 선왕 불능용, 양해왕 불능과입니다. 소원은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해왕이나 맹자가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 이위 우원하야 이 화로 사정이라. 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것을 우원이라고 합니다. 우원.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사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것이 사정입니다.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 현재의 실정과 원자는 활자는 뭘 활자입니다. 현재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는 이위 여김을 견받았다. 견자는 받을 견자입니다. 피동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은 소원 즉 고적자가 주격조사라고 왔을 때 은의 토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이위라는 것은 한자로 줄이면 말할 위자지요. 여기다, 말하다 이럴 때 이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위자가 여기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요 이위가 말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여김을 받았다.